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사 19년차 SNS에서 미랄쌤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 현재 평택 세비초등학교 교사 김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읽고 쓰는 삶을 되게 좋아하고요. 이렇게 읽고 쓰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미랄쌤 자기교육 노트 같은 이렇게 개인 저서도 이렇게 냈고, 그 외 다수의 약간 책이 있고요. 어서오세요. 자충우돌 행복교실입니다. 책 속 한 줄의 힘 같은 공동 저서도 이렇게 몇 권 이렇게 냈고요. 아이들과 학급 시를 이렇게 엮어갖고 학급 시집을 이렇게 몇 권 더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많이 이제 교사니까 어른이니까 많이 좀 넣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12년 차쯤 됐을 때부터 뭔가 교실을 달리 보게 됐어요. 약간 아이들 안에 있는 약간 잠재력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그 존재의 가치를 좀 느끼게 됐고, 아이들의 본 모습을 인정하고 같이 함께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 저를 또 다시 또 돌아보게 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뭐 에듀케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라 밖으로 안에 있는 아이들의 잠재력을 서서히 꺼내주는 게 진짜 교육인 것 같다. 그 뒤로는 교육 방법이 많이 바뀌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좀 바라보게 되면서 지금의 교육관을 좀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좀 언밸런스한 내용인데 저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사교육을 이렇게 조장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사교육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 공교육이라는 거는 약간 의무 교육이 많이 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외교육을 다 이렇게 사교육이라고 하는데, 우린 보통 사교육이라 하면 약간 점수 쌓는데 필요한 그런 교육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사교육보다는 이게 사사로를 쌓지 않으니까 그 개인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뭔가 배우고 이러는 데 있어서 모든 교육들을 저는 사교육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표현하는 사교육은 지식의 레버리지를 쉽고 단순하게 편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요. 아이들 중에 약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보니까 이모티콘 같은 걸 너무 좋아한다. 그럼 이 이모티콘으로 이 아이가 그림을 좋아하고 이모티콘을 좋아하네? 그럼 어떻게 좀 더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좀 뒤를 좀 따라가다 보니, 이모티콘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출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아이랑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거 한번 도전해볼까? 이왕 하는 거. 예전에는 소비만 됐던 그런 배움이 생산적인 배움으로 약간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한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책이 있네. 그럼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책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 아무리 봐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포기합니까? 뭐 유튜브를 보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사교육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것을 이미 잘 하고 있는 어떤 한 강사가 있어. 그럼 강사의 약간 지식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거를 수강을 하고 배우고, 배우다 보면은 시간을 확실히 더 빨리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더 생산적인 것을 더 쉽고 간단하게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나. 물론 시간의 빠름이 다 핵심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내가 관심 있어 하고 의미 있는 것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구나. 그 대부분 사교육은 점수에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요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내 아이와 좀 어울리는 그런 사교육을 하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저희 아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내도 이렇게 학부모님들과 만날 때 있잖아요. 그 대부분 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초등에 3, 4학년 경우 영어가 도입이 되다 보니 이때는 영어를 투입해야 돼. 그 다음에 초등학교 1, 2는 이때는 예체능 투입해야 돼. 이제 5, 6학년 가서는 이때는 이제 국영수가 이론 쪽에 많이 투입해야 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의 이렇게 약간 정형화된 커리큘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아이와의 소통이거든요. 아이와 소통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네, 대부분이 대화가 이런 점수에 대한 그런 대화가 솔직히 많고,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이모티콘을 통해서 이것을 카카오톡에 런칭하고 이런 사교육은 솔직히 그런 사례는 많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저는 학급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특히 그림 잘 그리는 친구를 보면은 너무나 좋아해요. 야, 너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아이들과 소통을 통해서 오히려 학급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좀 그런 쪽으로 많이를 하는 편입니다. 그게 패단이에요. 제가 이렇게 교육자로서 이렇게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고3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교 가니까 한없는 자유를 이렇게 누리면서 공부와는 점점점 담을 더 쌓게 되죠. 대부분 수능 끝나면 이제 솔직히 이렇게 담을 좀 쌓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어른들 본인에 대한 생각을 한번 과거에 내가 어땠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애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자기가 원하는 공부가 아니라 지금부터 원하는 공부를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끌어낼 수 있고, 얘가 20살에 시작하는 것보다 저는 더 빠른 시간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친구들이 뒤늦게라도 더 빨리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나중에 20살이 되든 30살이 되든 40이 되든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그런 공부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사교육이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등식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요즘에는 너튜브가 있잖아요. 너튜브도 이렇게 자세히 잘 검색하고 좋은 콘텐츠를 알려주는 거의 무료로 개방을 하는 그런 또 유튜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너가 이거에 관심 있으니 너가 한번 스스로 찾아봐. 이것도 좋지만 좋은 콘텐츠를 얘 관심사랑 맞는 것을 어른들이 같이 이렇게 찾아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일례로 저희 자녀 같은 경우는 동시 쓰기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럼 동시를 쓰기를 좋아한다. 그럼 시 쓰고 잘했네 이게 아니라 이 동시를 얘가 좀 더 성취감을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공모전을 이렇게 있잖아요. 그 공모전을 나가는 거예요. 그럼 공모전 같은 것도 이렇게 보다 보니 얘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도전해 볼 만한 것들. 그럼 그걸 도전했더니 어떤 때는 뭐 실패할 때도 있지만 성공할 때도 있고, 그 성공을 통해서 얘가 또 성취 지수를 또 높일 수 있는 거고, 또 자기가 이렇게 좋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한 편의 시, 또 한 편의 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벌써 수십 편의 시를 이렇게 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의미 있고 잘하는 것을 꼭 돈을 들여서 사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료로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요즘에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다. 근데 이것을 어른이 조금만 보조해주고 하면은 얘가 충분히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교육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